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장간의 양념게장. 대회 수상 경력에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드셔보신 분들의 평도 좋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험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보험사 이슈의 핵심인 MG 손해보험의 상황. 이게 쉽사리 풀려가지 않고 있죠. 왜냐면 MG 손해보험이 인수가 되느냐, 이 부분은 메리츠 화재에서 포기하면서 인수 가능성이 많이 사라졌고, 그렇다고 그 계약을 다른 보험사들이 나눠 가지는 계약 이전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역시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여기에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보험사들의 자본에 대한 악재가 산재한 가운데 문제가 생긴 보험사들을 받아주는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MG 손해보험의 현황, 그리고 이 현황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건전성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지금 기를 쓰고 건전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전성을 높이려는 보험사들의 대응.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보험업계에 벌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G손해보험 현황을 보기에 앞서 최근에 보험사들의 인수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언론에서 우리금융이 ABL생명과 동양생명 인수가 눈앞에 왔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말을 일축했죠. 어떤 것도 결정난 것은 없다. 거의 확정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최근에 MG손해보험의 인수 문제가 생기면서 보험사들에 대한 뱅크런이라든지 혹은 투자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가지고 거기만 그렇다, 다른 것들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내 돈은 내가 잘 지켜야 되니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제대로 일괄적으로 봐야 되겠죠. 우선 지금 MG손해보험이 노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메리츠 화재가 인수를 포기했죠. 인수를 포기하면서 다른 곳들이 인수를 하려고 달려들지 않으니까 청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산하게 되면은 그냥 돈 다 날리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 계약을 다른 보험사들이 인수를 해간다. 그것을 계약 이전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에 리젠트 화재가 부실이 터지면서 5개의 보험사가 그 계약을 이전해 가면서 고객 손실 없이 잘 이전이 된 상황이 있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은 계속 떴죠. 124만 고객들 어쩌냐. 근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 이전이 아니라 감액 이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청산되면은 5천만 원의 추가금이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일단 감액 이전이 뭔지부터 봐야 되겠죠. 감액 이전이란 본래 계약자들이 보장받고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장 내용을 줄여서 보험금 규모를 줄여 다른 보험사의 계약을 이전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보장이 안 되는 보험으로 바뀌어서 이전이 된다는 소리예요. 보통 그 보장 내용이 나에게 손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따져서 들어갔을 텐데, 보장이 확 줄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터져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보장 내용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다든지, 내가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납입했던 돈이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리죠. 왜 이런 문제가 됐냐? MG손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보장 범위가 과도하다. 그래서 실제 지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실계약이다. 보험사들이 이런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요, 금액 대비 보장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상품들보다 좀 더 수익성 있는 상품들이 팔리면 좋겠지만, 보험 설계사들 어때요? 저도 옛날 지인 중에 한 명이 보험업계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회사에게 불리한 것일수록 고객한테 유리하죠. 회사가 손실 나든 말든 보험 설계사들은 그냥 팔아먹는 건수대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엄청 팔아치워요. 그러면 그 애물단지들은 다 결국에는 보험사들이 떠안게 되죠. 그런 상품들이 가끔 실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한 상품들이 금융 변동이 커지면서 최근에 와서 봤을 때는 그때 보장이 너무 과했다. 그때 뭐 금리가 너무 과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계약들이 많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수하기에는 우리가 손실이 크다. 그러니까 2002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보험사들이 계약 이전을 받지 않고 감액 이전으로 그렇게 받겠다. 왜 우리가 그 손실을 떠안아야 되냐. 이런 형식으로 나온 거죠.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요.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익 추이를 보면은 23년까지는 계속 수익이 늘어나다가 작년에 손실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보험사 이런 것들은 지금 심각하죠. 보면은 물론 손실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2년째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디지털 보험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저거 작년이랑 재작년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요, 산불 문제도 터졌습니다. 이게 아직 보험사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산불이 진짜 역대급으로 났죠. 그러면서 보험 청구는 5천 건에 육박하는데 실제 지급된 건수는 31건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 청구가 농작물 피해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7월쯤에나 피해액 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은 안 나더라도 7월에 갑자기 손실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저건 보험사들 잘못은 아니죠. 근데 작년, 재작년에 손실이 나거나 혹은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자산 건전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저런 돌발 상황까지 펼쳐졌다면 보험사들의 재정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근데 가뜩이나 내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데서 문제 생긴 보험 계약들, 특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그런 계약들이 많은 그런 보험사의 계약들을 내가 계약 이전 받아가지고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을 해주겠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소리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건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 킥스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이 산정 방법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해서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3분기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건 지난 영상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당시에 KDB생명이랑 푸본현대생명 이 두 곳이 킥스 비율이 마이너스였고 뭐 롯데손보, MG손보, IM라이프, IBK, 흥국화재 이런 것들도 자기 자본 킥스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맞추기 쉽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말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준도 킥스 비율이 50에서 70% 사이로 결정될 것이다. 근데 전체 킥스 비율이 굉장히 양호한 상황에서 새 기준인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을 산정해 보니까 현대해상은 57.5%, 하나생명은 73.8%다.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죠. 근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50에서 70% 사이인데 예를 들어 한 60이나 70%로 적용이 된다면 기본 자본을 더 갖춰야 되는 상황이죠. 또 아까 KDB생명이랑 푸본현대생명 이 두 곳은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롯데손해보험이랑 MG손해보험이 그래도 그나마 플러스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바꾸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전부 다 킥스 비율이 악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올해 1분기, 2분기는 더 악화될 수도 있겠죠. 3분기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산불 피해도 산정해서 보상해야 되는데 여기에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란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점점 하향으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금리 인하 횟수도 늘어나고 금리 인하도 더 많이 할 것이다. 보통 금리 인하면 경제에 좋다고 생각하죠. 금리 인하가요. 부채 확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면 부채 규제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심지어 그 금리 인하마저도 보험사들에겐 악재가 되고 있다. 금리 1%포인트 하락 시 7%포인트. 금리 0.5%포인트 하락 시 2.3%포인트의 킥스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0%나 70% 이런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 나왔을 때 턱걸이로 맞추는 것들은 금리 인하 되면은 자본 확충을 더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금융에 인수된다는 동양생명 같은 경우 금리 영향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현재 지급 여력 비율 이게 155.5%에서 127.6%로 27.9%가 급감하게 되고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농협 손해보험이 금리 1%포인트 하락 시 현재 킥스 비율이 40.1%포인트나 떨어진다. 금리 인하에서 경제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들은 금리 인하하면 할수록 자본을 더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어떠냐. 많은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채권 발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주식 채권 대출이라고 그러죠. 채권을 늘린다는 소리는 내가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주더라도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죠. 그 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급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나 음료수 한 캔 사람께 1200원만 빌려주라. 그 사람은 그렇게 급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친했던 친구, 안 친했던 친구, 10년 만에 연락하는 친구 막 얘기해가지고 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엄청 급하다는 소리죠. 그렇게 지금 보험사들이 자본을 빨리 많이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배당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3년 만에 배당했다고 하는데 다시 배당 없애버렸죠. 현대해상 근 한 2, 30년간 배당했었는데 이번엔 배당 안 한대요. 배당을 해주면 해줄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고 자본 건전성도 안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그것은 회사 입장이란 소리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배당 받을 줄 알고 투자했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겠다라고 이동하는 수요들도 나타날 수 있다. 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대출 중단. 그러니까 최근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대출을 축소하다가 이번에 신용대출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대출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료. 이런 것들의 장점,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좀 잘 되는 편이다. 대신에 단점, 쌓이는 게 없어요. 해지 시 환급금이 매우 낮다는 소리죠. 근데 해지 시 환급금도 안 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최대 33% 가까이 오른다. 그래서 대표 가입 연령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진단 상해 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고 또 통합보험 40대 남성 기준으로 KB손보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32.7%나 올렸다. 또 애들이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 엄청나게 보험료를 올리고 있죠. 저 역시도 수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함이고 뭐 보험료가 물가가 영향 많이 받고 그러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쭉쭉 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보험사들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고 자본을 확충해가지고 자본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소리죠. 왜냐면 자본 건전성 기준 변화가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지금 턱걸이로 맞추면 괜찮아요? 금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또 자본 확충하고 또 확충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완충해줄 그만큼 수준까지는 높여놔야 되는데 높이긴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감액 이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124만이나 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기예요? 대통령이 파면된 시기죠. 표 받기 위해서 보험사들 너네가 손실 감당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 넣는 정당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공약 막 그런 것들 내걸고 표가 엄청난데 그런 손실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애를 많이 낳았어. 내 애들도 내 소득으로 먹고 살기 빠듯해. 근데 갑자기 애를 나랑 내 옆집이랑 옆옆집이랑 옆옆집이랑 해가지고 한 명씩 더 맡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버는 내역, 쓰는 내역들은 더 꼼꼼하게 보고서 문제되는 점이 있으면 규제를 주겠다.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힉스 비율 외에도 다른 규제도 하나 더 강화하고 있죠. 보험업계의 중처법이라고 하는 책무 구조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7월 2일부터 시작되기 전에 이미 비상점검에 들어가면서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0개의 보험사 중에서 지금 26개가 참여했고 거의 80% 이상 참여한 거죠. 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즉 책임자들이 내 책임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서로 떠넘기는 거 불가해진다는 소리예요. 책무를 딱딱 나눠서 얘는 이것 책임, 얘는 이것 책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시범 운영에 열심히 참여를 하냐. 어차피 7월부터 시행될 건데 미리 참여해가지고 알아봐야죠. 왜냐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니까 미리 튜토리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자체 적발 시정한 경우는 감경하거나 면제해줍니다. 제재 조치를. 즉 한 2달 반 동안 튜토리얼 경험하고 본게임 들어가는 거다. 왜 저런 조치들까지 나올까요? 지금 보험사들도 다른 금융권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횡령 뭐 이런 것처럼 금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저 구조도가 들어가게 돼서 금융사고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저 방안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금융사고가 많이 터졌고 그 금융사고들은 결국엔 보험사 손실로 들어왔다. 근데 그 보험사 손실로 감당 가능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냐. 지금 여러 가지 기준 변경 들어가야 되고 자본 건전성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험사들이 되지 않으니까 금융사고 터지고 문제된 것들도 피해가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입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 자, 결론. 오늘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MG손해보험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MG손해보험의 계약 이전을 다른 보험사들이 그대로 받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액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감액 이전이 되면은 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거죠. 두 번째, 감액 이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과거에는 감액 이전 해줬는데 지금 왜 감액 이전 안 해요? 보험사들의 손실이 커지고 자본 건전성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밀어붙여서 계약 이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감당하는 보험사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MG손해보험 가입자들 구해주려다가 멀쩡했던 보험사 가입자들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시장에 맡기자고 한다면 계약 이전은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MG손해보험까지는 그럭저럭 계약 이전을 하든 감액 이전을 하든 감당할 수 있다고 칩시다. 지금은 보험업계 상황에서는 감액 이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죠. 외부 세력 개입이 없으면. 근데 저런 식으로 건전성이 안 좋아져서 인수해야 되는 보험사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청산되면은 지금은 감액 이전이 될 수 있더라도 나중에는 계약 이전 자체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나머지 보험사들의 건전성도 좋지 않고 받아줬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 건전성 비율인 자기 자본 킥스 비율. 이게 새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작년 3분기 대비로 4분기에 더 악화가 됐습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온 곳이 두 곳이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험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고 대출을 줄이고 배당을 줄이고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자본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이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그만큼 자본 건전성이 과거 대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예요? 약한 것부터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MG손해보험이 자본 건전성이 작년 3분기에서 작년 말로 가면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자기 자본 대비 킥스 비율이 10% 미치라든가 혹은 한 20-30% 수준 이런 것들도 기준에 못 맞추기 때문에 언제든 그렇게 변해갈지 몰라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인수될 보험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금리 인하기죠 지금. 언제 플러스였던 것들이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기준을 맞췄는데 못 맞추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든지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 즉 무너질 보험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은 지금 금융권 문제는 보험사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금융사 문제 때문에 보험사도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 킥스 비율 맞추는 규제까지 들어가니까 은행에서 보통주 자본 비율 맞추듯이 그런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니까 더 많은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무너지는 보험사들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2의 MG손해보험, 제3의 MG손해보험이 또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차라리 먼저 터지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여러 번 더 악화됐는데 그걸 다른 데서 얼마나 감당을 해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 보험사 영상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어느 보험사들이 위험한지. 그 보험사들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고 가입하셔야 된다. 옆에서 그냥 지인이 보험 설계사다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어요. 어차피 보험 하나 가입할 거. 그런 식으로 가입하면요. 손실도 엄청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 선급금이 거의 없는 보험들은 보험료도 비싸져요. 그 손실을 왜 내가 감당해야 되냐. 그러니까 보험사에 투자하신 분이든 아니면은 연금보험에 가입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이런 것들 가입하셔가지고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 내 보험이 언제 문제 생길지 모릅니다. 내 돈이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경제 위기 안 터지면 괜찮아요. 지금은 터진 상황이죠. 트리거만 안 터졌을 뿐이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보면 지금 IMF급인데 내 돈 내가 어떻게 잘 지켜야 되냐. 심지어 보험 하나도.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자본 지키시고 MG손해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감액 이전이면 내 보장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손익 잘 따지셔가지고 그런 것들 어쨌든 이전됐다 해가지고 굳이 끌고 가실 필요 없다. 그 역시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